달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달러 인덱스는 단 일주일 만에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 정도 낙폭은 흔한 조정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도 손에 꼽히고 4월 관세 충격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입니다. 블룸버그는 이 상황을 두고 달러 패권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표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정책이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한국 정치권에서 나온 말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겁먹은 거 아니냐? 하지만 이건 달러라는 통화를 너무 작게 보는 시각입니다. 달러는 어느 한 나라 정치인의 발언 하나의 방향이 바뀌는 통화가 아닙니다. 이번 달러 약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누적돼 온 구조적인 흐름 위에서 나타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락이 달러의 추세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만간 다시 반등을 시도할 조건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달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면 곧바로 달러가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달러는 원화 하나만 상대하는 통화가 아닙니다.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 달러는 이 모든 통화와 동시에 비교되는 기준 통화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를 봅니다. 이 지표가 하락했다는 건 달러가 특정 국가 통화 하나가 아니라 주요 통화 전반에 대해 동시에 힘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에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자산은 통화가 아니라 실물 자산이었습니다. 금 가격은 이미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섰고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나 유행이 아닙니다. 통화에 대한 신뢰의 일부가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만 보고 아직 괜찮다고 말하면 현실을 절반만 보는 겁니다. 이제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달러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미국 경제 지표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좋아졌던 건 아닙니다. 시장이 반응한 건 정치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자금은 달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트럼프를 환율을 조작하려는 정치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트럼프를 미국의 산업 구조와 공급망을 다시 손대려는 인물로 봤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달러 강세도 달러 약세도 아닙니다. 제조업, 공급망, 그리고 국가 통제력입니다. 공장이 미국에 있느냐 아니면 국경 밖에 있느냐는 평상시에는 체감이 안 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생존 능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관세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기업들의 선택지를 줄이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미국 안에서 만들면 시장에 남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 이 신호가 분명해지면서 달러는 한동안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달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자 금융시장은 즉각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미국 실물 경제에는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지만 글로벌 금융 자본에는 익숙한 구조를 무너뜨리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만들고 전 세계에 파는 구조, 이 구조에 최적화된 자본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단기 자금은 빠졌고 달러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전환기에 나타나는 마찰입니다. 그린란드가 다시 거론된 것도 이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영토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린란드는 희토류 잠재 매장지이면서 앞으로 중요성이 커질 북극 항로의 핵심에 위치해 있고 군사적으로도 대서양과 북극을 잇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린란드를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현재는 미국 영향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소유가 아니라 공급망과 영향력입니다. 희토류의 정제와 가공 단계는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고 북극 항로 역시 중국이 장기 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여를 늘려온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이슈는 쇼가 아니라 미래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의 일부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FBI가 선거 관련 사안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걸 단순히 과거 선거를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보면 지금 국면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2020년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주장은 주류 언론과 사법기관으로부터 사실상 무시돼 왔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고 음모론 이런 프레임으로 정리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르죠. 트럼프가 다시 집권했고 법무부와 FBI의 수장이 바뀌었고 이제야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를 캐는 작업이 아니라 미국 정치 시스템의 정당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봐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단기간에 정면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명확합니다. 미국을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시키는 것. 정치적 양극화, 선거 불신, 사회적 갈등. 미국이 이런 문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동안 중국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정보전, 여론전, 외교전을 집요하게 병행해 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부 정리를 시작하면 이 전략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FBI 수사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뉴스입니다. 이제 다시 달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저는 달러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보냐면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GDP 성장률은 약 2.3% 수준입니다. 같은 시기 유럽은 사실상 저성장, 중국은 부동산 붕괴와 디플레이션 압력, 일본은 구조적 침체에 묶여 있습니다. 실업률도 미국은 약 4.1%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금리도 다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수준, 유럽은 2%대 초반, 일본은 여전히 1% 이하입니다. 같은 돈을 넣었을 때 어디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위기가 오면 자금은 결국 달러와 미국 국채로 돌아옵니다. 2008년, 2020년 항상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잠시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구조적인 변화로 보기엔 아직 이릅니다. 한국은 무역 흑자국이고 수출 의존도가 높고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에서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도할 구간이 아니라 변동성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할 구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달러가 흔들리는 이유는 미국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구조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변화의 중심에는 트럼프의 정책, 미국 내부 정리,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붕괴로 보면 공포가 되고 전환기로 보면 대응이 됩니다. 미국은 지금 다음 국면으로 가기 위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달러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에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